자, 진료비 지불제도. 진료비 지불제도란 진료 공급자에게 지불되는 보상 방식, 의사가 돈을 어떻게 받냐 그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포괄수가제 병행. 자, 진료비 지불제도 중에서 행위별 수가제, 진찰료 플러스, 처치비 플러스 다 받는 거예요. 자, 인두제. 의사에게 등록된 환자 또는 주민의 수에 따라 진료비 지급. 봉급제. 병원급 의료기관의 근무의에게 경력과 직책에 따라 진료비 지급. 포괄수가제.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진료비 지급. 총액계약제. 지불자 측과 진료자 측이 진료비 총액을 정해 계약 체결하여 진료비 지급. 자, 행위별 수가제, 진찰료 플러스, 검사비 플러스, 처치비 플러스, 약품비, 재료비 등을 각각 합산하여 사후에, 사후 청구죠, 그죠? 다 진찰 끝나고, 검사 다 끝나고, 처치 다 끝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서비스 내용이 많으면 진료비 액수가 높아진다. 가장 보편적이고 시장 접근적인 방법, 대부분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채택. 자, 예를 들어서 대장암 수술 받고 진찰료, 검사료, 처치비, 약품비 따로 매겨 합산했다. 행위별 수가제. 인두제. 인두 뭐예요? 두당, 사람의 머리. 의사에게 등록된 환자 또는 주민의 수에 따라 진료비 지급. 1차 진료에 적용. 의료 전달 체계 확립이 선행. 주치의사 또는 가정이 1차 진료 후 후송 의뢰가 필요한 경우에만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인두제는 영국이죠. 영국. 1차 진료. 포괄수가제 치료 행위 기준이 아니에요. 질병군, 환자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 지급. 자, 포괄수가제에 들어가는 거 있죠. 수정체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항문, 치질이에요. 치질, 탈장, 서해, 대퇴부 탈장, 맹장, 자궁, 난소 난관, 제왕절개. 자, 눈에서 내려와요. 편도, 항문, 똥꼬, 그 다음에 탈장, 그 다음에 맹장, 그 다음에 여자 2개, 자궁적출, 제왕절개, 눈, 수정체죠, 수정체, 알이죠, 그죠? 그래서 백내장 수술은 알을 갈아 끼우는 거죠, 그죠? 요 알을 갈아 끼우는 거다. 수술, 수정체 제거하고 신빙이 새 거 넣는 거죠. 편도, 아데노이드, 여기 편도 뭐 요로 군데에 있네요. 자, 그 다음 탈장. 이 근육이 있는데 이게 복막, 근막 쑥 빠져 나왔네요. 그죠? 탈장. 그 다음 치질. 충수돌기요. 눈, 백내장 내려와요. 편도 및 아데노이드, 이제 똥꼬, 항문, 치질, 탈장, 그 다음에 맹장, 여자 자궁적출, 제왕절개. 자, 진료비 지불제도의 보상제, 사전보상, 봉급제 미리 정해져 있어요. 인두제도 미리 정해져 있어요. 총액예산제, 이름에 총액예산이라고 되어 있죠. 포괄수가제 미리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행위별 수가제는 사후 다 처치한 다음에 금액을 알 수 있다. 신포괄수가제 읽어보시고요. 자, 봉급제, 과다한 의료를 배제하고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 경력과 직책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 그러나 진료의 질과 효율성을 올리는데 열의가 적으며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요. 환자 진료보다 승진과 보수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경우, 국영의료체계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근무의에게 농어촌, 오지벽지 국민이 쉽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진료 수준은 낮다. 자, 총액 예산제. 요거는 지불자 측과 진료자 측이 진료 보수 총액을 정하여 예산을 체결. 그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지불자는 진료비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 이용. 건강보험공단이 지역별 의료단체별로 계약을 맺어 지불 총액을 미리 정한 뒤에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의사와 약사에게 의료비나 약제비를 지불하는 제도. 의료계는 반대. 총액 예산제는 이거 안 하고 있지만, 자, 이제 공단이, 자, 의료협회 대빵 오세요. 왔어.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년에 공단에서
한국에 있는 총 병원에 지불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었어요. 내년에는 11억을 드릴게요. 라고 미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합병원은 종합병원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또 성형외과는 성형외과대로, 정형외과는 정형외과대로 그들끼리 조정을 하라. 혹은 여기에 보니 지역별, 뭐 서울 혹은 뭐 강원도 혹은 의료단체, 뭐 정형외과과마다 그런 단체별로 계약을 지불 총액을 미리 정한 뒤에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11억 넘어가면 더 안 준다는 얘기죠. 그죠? 총액 예산제.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어요. 독일 하고 있죠. 자, 장점, 단점을 보면 행위적 유의별 수과제 장점, 의사의 적극적 서비스 제공 욕구. 왜요? 건건마다 돈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의료기술 도입되겠죠. 이렇게도 한번 환자를 치료해보고 싶다. 연구개발 촉진. 그러다 보니 양질의 의료 서비스, 의료인의 자율성, 의료질이 향상된다. 단점, 과잉 진료하죠. 과잉 투자하죠. 병원에 MRI 있어? 우리도 갖다 놔야 되겠네. 시설비, 장비에 대한 과잉 투자. 치료 중심의 서비스에 치중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 국민의 총 의료비 증가. 자, 봉급제, 사회주의 국가, 의료비 억제 효과 있죠. 나는 월급 이거밖에 안 받아. 과잉 진료 안 하겠죠. 의사 간 경쟁 심하지 않다. 단점 있죠. 승진과 보수에 관심이 크죠. 왜냐하면 말단 과장일 때랑 부장일 때랑 보수 차가 많이 나죠. 월급 차이가. 의료의 질 및 효율성 저하 가능성. 더 열심히 안 하죠. 관료화, 형식화, 경직화, 열의가 낮다. 인두제, 영국, 개업의들의 지리적 분포 조정, 그죠? 인구가 몇 명이야? 그럼 뭐 2명. 의사, 여기가 인구가 몇 명이야? 정례, 그럼 의사 1명. 관리 운영상 간편하겠죠. 사전 지출 비용 예상 가능하죠. 작년에 10억 썼어. 올해도 뭐 그 정도 쓰겠네. 예방의료, 공중보건, 개인위생 노력. 왜냐면 두당 내가 1000명을 봐요. 그러면은 예산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 안에서 12월 31일까지 써야 돼. 그러니까 마스크 쓰세요. 손 씻으세요. 예방의료 하겠죠. 치료보다는 예방. 자, 단점, 과소진료. 열심히 안 하죠. 의학기술 발달 지연, 최첨단 진료에 대한 유인책이 없어 신의료기술의 적용 지연, 중증 환자 등록 기피 현상. 응급 환자일 때 후송체계가 있긴 해요. 근데 조금만 어려워도 안 보려고 하겠죠. 그죠? 포괄수과제, 한국, 미국, 경영과 진료의 효율화, 진료비 청구 및 심사 업무 간소화. 수성체 수술했다. 그럼 코드만 쫙 보내면 돼요. 심사 업무도 되게 간단하죠. 그죠? 과잉 진료 억제, 진료비 투명.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재원일 단축. 굳이 이 환자를 입원을 오래 시킬 이유가 없죠. 그죠? 근데 받는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의료 비용을 사전에 예측 가능. 자, 단점, 진료 코드 조작을 통한 허위 부당 청구. 나는 결막염 때문에 약간 치료만 하러 갔는데 의사가 포괄수과제로 코드를 딱 넣어버릴 수가 있다. 예후가 불량한 질병군의 진료 여부 분쟁 소지. 자, 내가 받는 돈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럼 굳이 내가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는 예후가 불량한 환자를 받고 싶지 않겠죠. 그죠? 자, 의료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아 의료기관 불만. 이제 수정체 수술할 때 수정체 R을 좀 비싼 거 하고 싶은데 만약에 포괄수까지에 포함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도 수용성이 낮다. 자, 총액 예산제, 과잉 진료 억제, 진료비 절감되겠죠. 1년에 얼마 이상은 안 줘. 그런 거니까. 의료비 지출 사전 예측 가능하여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가능. 의료 공급자의 자율적 규제 가능. 의사. 자, 하지만 과목별, 병원별 진료비 배분받기 위한 갈등. 그러니까 뭐 내과는 더 줘. 뭐 이러면 덜 주냐? 우린 더 힘들다. 병원별. 상급 병원이니까 더 줘라. 의원이니까 조금 주냐? 자, 과소진료. 우리 1년에 받는 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열심히 하지 않죠. 첨단 의료기술 도입에 대한 동기 저하. 진료비 교섭에 따른 의료 공급 혼란. 12월 되면 파업하느라고 너무 많이 닫겠죠. 그다음에 국민의료비, 개인의 건강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구매한 약값, 치과 발치,
초재진, 진찰료, 국민의료비 상승 원인, 노인인구 증가, 노령화, 만성질환, 도로 및 교통시설 확충으로 의료기관 이용 용이, 의료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 비용 감소, 전국민 의료보험, 경제적 여유로 사소한 질병에도 병원을 찾는 빈도 증가, 의료 서비스의 고급화와 의료 서비스 양의 확대,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의식 변화 및 범위 확대, 의 발달과 병원 규모의 대형화, 진료비의 보상 방법, 의료 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재료비의 가격 상승, 그래서 국민 의료비 상승 원인이 된다. 202409 사후 보상 방식, 우리 하나밖에 없죠? 행위별 수가제. 자, 202403 진료비 지불 제도에 대한 설명.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진료비 지급 포괄 수가제. 자, 이 의사에게 등록된 환자 또는 주민의 수에 따라 진료비 지급, 인두제. 답은 2번이네요. 병원급 의료기관의 근무의에게 경력과 직책에 따라 지급, 봉급제죠. 진찰료, 처치비 등 서비스 내용에 따라 지급. 이거는 행위별 수가제. 자, 5. 지불자 측과 진료자 측이 진료비 총액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여 지불. 요거는 총액 계약제. 202309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진찰료, 검사비 각각 산정하여 진료비 청구, 행위별 수가제. 0230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여성이 제왕절개 분만 후 퇴원했다. 적용되는 진료비 지불 보상 방식, 이거는 포괄 수가제죠. 자, 1. 신의료기술 도입이 촉진된다. 행위별 수가제. 2. 의료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죠. 3. 진료비 청구에 대한 행정적 업무 절차가 복잡한 게 아니고 간단하다. 4. 불필요한 검사 처치 등의 과잉 진료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행위별 수가제. 5. 보험자 측과 진료자 측이 보수 총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총액 계약제. 0209 충수절제술 진료비 지불제도. 요거는 포괄 수가제죠. 1. 의사의 재량권이 확대. 행위별 수가제. 2. 고가의 신의료기술 적용 촉진, 행위별 수가제. 3. 의사의 과잉 진료로 의료비 상승, 행위별 수가제. 4. 진료비 청구 및 심사 업무가 간소화. 5. 의료의 다양성이 반영되어 의료기관의 수용성이 높다, 행위별 수가제. 20203 치질 수술 받았대요. 이건 뭐예요? 포괄 수가제죠. 치질은 포괄. 202109 자, 종합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았어요. 진찰료, 검사비, 수술비를 다 청구했대요. 행위별 수가제. 20103 진료비 지불 제도 중 사후 보상. 사후 보상은 하나밖에 없죠. 행위별 수가제. 장점. 1. 행정관리가 간편. 이거는 포괄 수가제의 장점 되겠죠. 이 과잉 진료를 예방할 수 있다. 요 포괄 수가제가 되겠죠. 그죠? 그 외에 많이 있죠. 자, 과잉 진료 예방하는 거 꽤 있어요. 그죠? 봉급제도 그렇고. 이제 포괄 수가제. 총액 예산제. 3. 예방 중심 의료 서비스 인두제. 4. 의료인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 행위별 수가제. 5. 진료비 심사 조정과 관련된 공급자의 불만이 감소된다. 진료비 심사 조정과 관련된 공급자의 불만이 증가된다. 라고 해가지고 행위별 수가제. 202009 자, 수정체 수술 받았대요. 포괄 수가제.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